すみません。お部屋を探していますが。はい、どうぞ。どんなお部屋をお探しですか？一人暮らしで家賃は7、8만くらいを考えています。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일본어 해결사 혜성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이사 혹은 일본의 주거 환경에 관련된 표현들 함께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문장입니다. どんなお部屋をお探しですか? 어떤 집을 찾고 계세요? 혹은 어떤 방을 찾고 계신가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자, 이 문장에서요. 조금 주의해서 보셔야 될 단어가요. 오헤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기초 일본어에서는 보통 헤야를 방이라는 단어로 배웠는데 왜 갑자기 어떤 집을 찾고 있냐를 물어보는데 헤야라는 단어를 쓰는 거야? 궁금할 수 있는데요. 자, 이에라는 표현도 사실 집이고 헤야 혹은 오헤야라고 하는 표현도 집이기는 합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이에는 훨씬 더 넓은 의미의 집입니다. 근데 오헤야라고 하는 표현은요. 일반적으로 방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우리가 임대차 계약을 해서 그때그때 빌려 쓰는 방,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 월세방 혹은 전셋집이 되겠죠. 이런 곳을 일본에서는 오헤야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은 의역하면 어떤 집 찾으세요? 라는 문장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일본의 주거 환경, 집과 관련된 표현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단어입니다. 야칭이라는 표현인데요. 집 가짜가 야로 읽히는 게 조금 특이하긴 한데요. 야칭은 집세, 월세를 나타냅니다. 특히나 일본은 전세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가 개념과 그 다음에 야칭을 매달 내는 월세 개념, 이렇게 두 개의 개념이 존재합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자, 다음 단어 마도리라는 표현입니다. 이 마도리는요, 집의 배치도, 전개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전개도를 볼 때 주로 많이 나오는 표현이 이 표현입니다. LDK, LDK 이런 표현 많이 보시게 될 텐데요. 특히나 상 LDK 이런 표현들, 큰 집 빌리시면 이런 표현들 많이 보게 될 겁니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하면요. 앞에 오는 숫자, 맨 앞에 오는 숫자는요. 방의 개수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상, 3이 붙었기 때문에 방이 3개란 뜻입니다. 그 다음에 뒤에 오는 L는 리빙룸, D는 다이닝룸, K는 키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굳이 알파벳을 나눠 쓰는 이유가 뭐냐 하면 부엌 따로, 다이닝룸 따로, 리빙룸 따로, 그거 제외하고 방이 3개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자, 그러면 혼자 사는 집은 이렇게 넓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공간이 이렇게 나눠져 있지도 않아요. 자, 그럴 때 예를 들어서 나 해야 빌렸는데 우리 집은 1DK, 1DK의 집이야. 라고 하면 이건 어떤 의미냐 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방이 하나는 있어요. 분리된 방이 있고 그 다음에 다이닝룸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키친, 부엌이 별도로 있는 집, 구분되어 있는 집을 나타낼 때 1DK 혹은 1K, 1K니까 방 하나 있고 다른 건 모르겠고 부엌이 분리된 집 이런 걸 나타내고 그냥 혼자 사는 집, 그냥 넓게 덩그러니 있고 공간 구분이 하나도 안 되어 있는 집 이런 거는 그냥 원룸, 원룸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다음 볼게요. 引っ越しはどうだったの? 礼金はあるけど綺麗な部屋があって決めたよ. よかったね. 引っ越しの手伝いに行くから連絡してね. 자, 그러면 다음 문장 한번 볼게요. 礼金はあるけど綺麗な部屋があって決めたよ. 라는 문장이었습니다. 사례금은 있지만 깨끗한 집이어서 결정했어. 라는 문장에서 모르는 표현이 있는데 레이킹이라는 표현, 사례금이라는 표현입니다. 집을 빌리는데 사례금을 왜 줘야 돼?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이 일본의 집, 임대차의 형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은 그냥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1000에 90 이런 형태로 광고가 나와 있으면 1000만 원만큼을 잠깐 집주인한테 맡겼다가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 개념이 되고 90만 원은 매달 월세로 그냥 꼬박꼬박 이렇게 나가는 돈인데 일본은 물론 이제 월세의 개념, 야칭이 있기는 하지만 보증금이 엄밀히 말하면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레이킹은요, 그 중에서도 사례금이라는 개념인데 이 돈은 특히나 땡전 한 푼도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집을 빌림에 있어서 예쁜 집 빌려줘서 감사합니다 라고 사례하는 돈으로 월세의 2달이라든지 1달이라든지, 물론 오래된 방은 없기도 한데 일부의 사례금을 전달합니다. 집주인에게요. 근데 왜 이렇게 내가 내 돈 주고 집을 빌리는데 사례금까지 내야 돼?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이거는 부동산 계약의 형태가 한국하고 조금 다르기 때문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한국은 집을 빌리러 이제 부동산에 방을 내놔요. 그러면 이제 집을 예를 들어서 1월 1일까지 내가 부동산 계약이 되어 있다고 치면 막 2달 전에 저 이제 집 나갈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해놓으면 11월 30일, 막 12월 3일 이럴 때 저 이제 부동산인데 집 보러 갈게요 땡땡씨 하고 연락이 와요. 그러면 이제 세입자가 될 것 같은 사람들이 집에 와가지고 막 이제 수돗물도 한번 켜보고 방문도 막 열어보고 이 집 뭐 좋은 점 있어요? 나쁜 점 있어요? 막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한국에서는 집이 빠지기 전에 금방금방 이제 세입자 되실 분들이 집을 구경하러 오는데 일본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들으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사람이 살고 있는 집에 왜 남이 들어와서 방문을 벌컥벌컥 열어봐? 이러면서 깜짝 놀랍니다. 자, 그러면 일본은 언제 집을 보고 계약해? 라는 의문이 들 수 있는데 이런 겁니다. 일단 사람이 이사를 나갑니다. 일단 이사를 나가고 나서 텅 빈 집을 청소하고 청소한 이후에 깨끗하게 마련되어 있는 집을 보통은 구경 오고 저 이 집으로 결정할게요. 이런 식으로 부동산 계약을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이 비어 있었던 기간만큼의 그 돈을 말하자면 충당을 하기 위해서 레이킹이라고 하는 사례금을 받지 않나. 물론 집이 오래되어서 조금 이 집이 인기가 없을 것 같다 싶으면 사례금을 안 받는 경우, 면제하는 경우도 많기는 합니다만 아마도 그런 개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레이킹 말고도 이런 돈이 있어요. 시키킹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보증금이라고 해석은 했는데 완벽하게 한국의 보증금과 같은 개념은 아닙니다. 시키킹은요, 일단 주인에게 냅니다. 맥시멈으로 집세의 2달까지 낼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돈을 주고 나서 이사를 나갈 때 일부 금액을 돌려받기도 하는데 대체적으로 이 돈은요, 이런 용도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2년 동안 이 방을 빌려서 예쁘게 썼어요. 근데 아무리 깔끔하게 썼다고 해도 벽지도 좀 뜯어질 수 있고 어딘가가 좀 망가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것의 수리 비용을 말하자면 시키킹에서 깎아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시키킹은 전부 다 돌려받지는 않고 유지, 수선비를 제하고 받는 돈이 시키킹이 되겠습니다. 자, 한국하고 조금 다르죠. 자, 이 부분들 주의해 주시고 나중에 일본 생활 하실 분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본의 주거 환경, 이사와 관련된 표현들 잘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 다시 한번 들으면서 잘 복습해 볼게요. 자, 우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강의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미나상, 바이바이. すみません、お部屋を探していますが。はい、どうぞ。どんなお部屋をお探しですか？一人暮らしで家賃は7、8万くらいを考えています。引っ越しはどうだったの？礼金はあるけど、綺麗な部屋があって決めたよ。よかったね。引っ越しの手伝いに行くから連絡してね。 자, 오늘 배운 에피소드는 이 일본어 저널의 현지에서 배우는 생생 일본어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생활에서 필요한 일본어와 일본 문화, 정보들이 가득 담겨 있으니까요.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